안녕하세요. 마침내 법과 사랑에 빠지다. 마법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이 처벌을 받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지, 자, 이거는 지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첫째로 가압류를 해야겠죠. 가압류의 요건은 이제 피보전 채권 그리고 오전의 필요성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피보전 채권은 장래의 채권이에요. 오전의 필요성도 보면은 아직 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가압류를 하면 가압류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해요. 뭐 순이야 어차피 대항력이 있고 뭐 무조건 전입을 안 뺀다,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가압류를 해야 한다 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둘째로 원안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원안소송은 뭐 몇 개월, 뭐 1년이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 달 전에 임대인이 돈을 안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우선 소를 제기하고 기일을 넉넉히 받는 등의 소송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장래이행에서 이제 민사소송법 251조였는데 뭐 미리 소를 제기하면은 임대차가 종료될 즈음에는 판결을 받기 좀 수월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아직 계약이 종료 전이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계약이 종료된 뒤를 한번 볼까요? 계약이 종료되면은 사실 이제 전쟁에 돌입하는 겁니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좋게 좋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좋게 해결할 거면은 이미 돈을 줬어요. 돈을 안 주는 사람한테서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은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요즘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임대인 회신이 필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선 변제권을 확보를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가압류보다 두 가지가 좋습니다. 하나는 날짜가 기존 임대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가압류를 하는 것보다 순위가 빠르다는 거고요. 자, 둘째, 변사비가 안 든다는 거죠.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임차권 등기를 하든 뭐 가압류를 하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선순위 담보물권이나 압류 등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등기부를 보시면 갑구에는 소유권,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과 물건의 가액을 확인해서 임대인의 책임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를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야 실익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소송을 해야죠. 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이긴다고 봐야겠지만 가끔 뭐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 내지는 뭐 공제가 되었다, 뭐 이런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 집행을 해야 돼요. 강제 집행. 여기서 강제 집행이란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강제 집행에는 유체동산 처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뭐 실익은 크게 없고, 저 사람이 나와 정말 이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뭐 유체동산 처분을 하는 거고, 뭐 집행비용에 충당하고 나면은 남는 거는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을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매 기일이 잡혀요. 경매 기일이 잡히고 법원 가시면은 입찰 법정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다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경락이 되고 뭐 경락 대금이 완납되고, 그러고 나면은 배당 기일이라는 게 잡힙니다. 이게 중요해요. 배당표가 작성이 되고 그 표에 따라서 배당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의가 있으면은 배당 이의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건 반드시 배당 기일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손들고 이의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배당이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재기 증명원 이런 것도 다 첨부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기일을 취소 안 하면 끝이에요. 그건 그냥. 이거를 배당기일을 만약에 빼먹었다, 그래서 배당이익을 못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이제 또 선순위 그 배당 받은 자들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이 사람한테서 얼마 빼오고 이 사람한테서 얼마 빼오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얘기만 들어보셔도 배당이익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단계별로 중요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종료 전이라면은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라.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셔야겠죠. 어떤 게 유리한지, 또는 이걸 할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는 임차권 등기나 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안 소송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대응에 맞춰서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해야겠죠. 이제 그런 점에 주의하시면 되고, 강제 집행 단계에서는 배당표를 잘 확인하고 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